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보통계학 과목을 강의할 서의훈입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강의 계획서를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의 첫 부분만 간단히 설명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먼저 강의 계획서를 한번 봐주세요. 강의 계획서는 이미 이제 제가 대시보드에 공지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한번 같이 보기로 하죠. 자, 교과목명은 정보통계학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는 공사반이고요. 자, 이렇게 돼 있네요. 공사반이고 그 다음에 강의 시간은 월요일 1교시, 수요일 2, 3교시. 물론 대면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시간이 그리 중요하진 않지만 제가 이 3번 강의를 동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그걸 보시고 기간 내에 보시고 출석책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 이름은 서희운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학점은 3학점이고 수업 방법은 일단 혼합 수업이라고 했어요. 이제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수업을 들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은 대면이에요. 중간 시험, 기말 시험. 대면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간혹 필요하면 내가 이제 대면 수업을 공지를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고 우리 대면 수업을 이제 지금 생각은 한 적어도 한 서너 번은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우리 코로나 상황을 보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내용은 이제 우리 통계학에 대한 거니까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과목 학습 목표를 보시면 통계학은 지식 기반 사회의 기본적 학문으로서 여러 학문 분야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아마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는 얘기죠. 통계학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정리하고 요약하거나 데이터를 적용할 모집단에 대한 과학적으로 추론하는 학문 분야이다. 본 강의에서는 통계학에 대한 초보자들을 위해 통계학의 기초 이론과 데이터 분석 방법들을 공부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통계학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맛보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로는 기초통계학의 이해라는 책인데요. 이승수, 이병학, 서희훈, 이경준 4명이 지금 그러니까 요거는 본래는 원서예요. 근데 이제 그걸 번역한 거죠. 그리고 출판사는 교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중요한 거는 평가 방법이 되겠네요. 그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시험 2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출석 체크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과제물은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출석은 15점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총 45시간이 될 것 같거든요. 15주에 3시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시간에 1점씩 2시간을 여러분들이 안 오시면 1점을 감점하는 식으로 해서 2시간에 1점, 1시간에 0.5점씩 해서 점수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반올림을 하기 때문에 한 번 결석하면 15점 만점이 되겠네요. 근데 이제 2번 결석하면 1점이 감점이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한 번에 0.5점씩인데 이제 나중에 반올림하니까 이제 한 번
결석하는 거는 15점 만점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가 40점이고요. 기말고사가 45점. 그래서 총합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자, 주별 강의 계획은 책이 이제 앞에서부터 나가는데요. 첫 주는 지금 말한 대로 우리가 이제 오늘 얘기하는 거죠. 강의 계획서하고 서론 조금 얘기할 거고, 2주부터 이제 우리가 그 이제 한 챕터가 2주 혹은 한 주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우리가 9월 달에는 추석이 들어있죠. 그래서 추석 때문에 한 주가 아마 강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그것 때문에 그 내가 똑같은 거를 갖다 여러 번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이제 10월 되면 우리가 이제 대동제하고 개교기념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조금 우리가 수업이 빠질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이렇게 동영상 강의니까 아마 동영상은 계속 올라가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중간 시험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략 각 챕터를 한 주 혹은 2주 강의를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이제 검정 단원까지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그 강의 계획서를 얘기를 하고요. 중요한 거는 교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방법이 출석이 15점, 중간고사 40점, 기말고사 45점 이렇게 이제 출제를 요 점수 형태로 내가 이제 낼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질문 같은 거 그런 게 있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제 메일로 그러니까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일이 여기에 안 나와 있네요. 그죠? 메일은 이제 여기 보면 제 메일은 EH 해서 EHSUH 의훈서 해가지고 골뱅이 우리 학교 메일이에요. gnu.ac. 그 다음에 KR EHSUH 골뱅이 gnu.ac.kr 우리 학교 도메인이 그렇게 되죠. gnu.ac.kr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 학교 도메인으로 해가지고 여기 EHSUH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가 이제 그때 바로 즉시 답을 못 하더라도 이제 메일에 남아 있으니까 뭐 조금 늦더라도 답을 꼭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문이 있으면 그때 꼭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 계획서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서론 조금 얘기를 하죠. 자, 우리 책에 그 이제 각 그 우리가 이제 1장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마 8장까지가 나갈 것 같은데요. 자, 각 장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조그만 그 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1장은 세 절이 있네요. 통계학이란 무엇인가? 통계학에 대한 얘기. 여기도 통계학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통계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데 랜덤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표본을 랜덤하게 뽑는다. 그래서 랜덤 표본이거든요. 랜덤이라는 거는 영어를 그대로 우리가 쓰죠. 그래서 RANDOM 이렇게
랜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료를 얻는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표본을 뽑아서 얻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실험 계획을 통해 가지고 자료를, 그러니까 이제 이건 실험해 가지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 일장이 되어 있네요. 먼저 통계학이란 무엇인가? 항상 그 학문을 공부를 하려면 그 학문에 나오는 용어들이 있어요. 특별한 용어들이요. 그래서 그 용어들을 알아야 그 내용이 이해가 제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이 통계학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한 몇 가지 용어들이 먼저 소개가 돼 있네요. 자, 통계학은 이제 조금 이따 이제 통계학이란 뭔지 설명을 할 거고요. 통계학에서 중요한 용어로 변수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집단과 표본. 그 다음에 측정 수준이라는 용어. 그 다음에 이제 변수를 양적 변수, 질적 변수 이렇게 나누는 거. 그 다음에 모수라는 거하고 통계량 이런 용어들이 있고, 기술 통계학, 추측 통계학 이런 용어들이 있네요. 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생소할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먼저 통계학이라는 건 뭐냐? statistics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영어로 statistics 이렇게. 통계학이라는 거를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통계학이라는 거는 데이터가 없이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료, 데이터 똑같은 용어입니다. 두 개를 혼용을 해서 쓰겠습니다. 자, 자료를 가지고서 뭔가 하는 거, 이런 거가 이제 우리가 통계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뭔가가 뭐냐면 자료를 먼저 수집해야죠. 데이터를 수집해요. 내 손에 가져야죠. 수집하고, 그 수집했으면 그 자료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분석한다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들이 나오면 그게 이제 수치 형태로 나오겠죠. 수치적 정보. 그래서 결과들이에요. 그 분석을 해서 결과들이 나오면 그 결과들을 해석하는 것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통계학이다. 다시 말해서 데이터를 손에 넣고, 그러니까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를 가 어떻게 생겼나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를 갖고, 그 자료를 갖고 분석을 하고,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그게 무슨 말인지 해석하는 거. 이제 그런 방법에 대한 학문이다. 다른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통계학은 뭐냐면, 통계학은 불확실성의 과학이에요.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확실하지 않은 거죠. 이제 그 말은 뭐냐면 확률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확률이 1이다. 이거는 분명한 거죠. 근데 통계학에서는 확률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확률이 예를 들어서 0.8이다. 그러면 80%는 뭔가 맞는데 20%가 틀릴 수 있는 거죠. 20%가. 그래서 이제 이거는 확실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불확실성. 우리 미래가 그렇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의 과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이끌어내는 기술이다. 데이터를 언뜻 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뭘 뜻하는지. 이제 그걸 다 분석하고 그걸 파헤쳐서, 그래서 그 데이터가 뭘 얘기하는지 그걸 알아내는 이제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먼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데이터 수집에서 우리가 이제 용어가 또 나오는데, 개체라는 말하고 변수라는 말 나오겠네요. 개체는 individual,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조사하는 대상이죠. 연구의 대상이 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식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대부분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는 그런 개체는 사람이죠. 사람. 혹은 어떤 때는 사람보다는 어떤 그러니까 집단,
될 수도 있어요. 집단이.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변수라는 용어는 뭐냐면 그 대상을 그대로 그 대상 전체를 우리가 알 필요가 없죠. 그 대상에서 뭔가 측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를 측정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대상의 나이를 난 알고 싶다. 그러면 나이를 조사하면 되고요. 그 대상의 성별, 남잔지 여잔지 그걸 알고 싶다. 그러면 이제 남잔지 여잔지 그 성별이 그 중요한 그런 내가 알고자 하는 거죠. 이거를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측정되거나 관측되는 개체의 특징이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뭐 성별이랄지 나이랄지 그 사람의 뭐 머리색이랄지 그 사람 집에 가지고 있는 뭐 어떤 가구 수랄지 그 이제 어떤 전자제품 수랄지 어떤 자동차 수랄지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변수가 되겠어요. 자, 변수를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양적 변수하고 질적 변수가 있어요. 양적 변수는 말 그대로 양으로 표시가 되는 그런 변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면 우리가 숫자로 된 그런 변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측정한 결과가 숫자가 되는 거. 덧셈이나 평균 같은 연산이 의미가 있는 값이나 수치적 측정이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나이 같은 거 혹은 그 사람 집에 있는 자동차 수는 한 대도 없을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죠. 숫자죠. 그래서 어떤 개수 혹은 어떤 값, 이제 수입이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그 사람의 이제 집에 있는 그 이제 가구 원수랄지 이제 그런 거는 전부 다 숫자죠. 그런 걸 양적 변수라고 얘기해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질적 변수는 그 우리 조사하는 게 숫자가 아니죠. 나중에 숫자로 옮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숫자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별, 남자인가 여자인가 그 대상이 자 그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여러분들 설문지 많이 봤을 거예요. 1번 남자, 2번 여자 이렇게 그 밑에다가 번호를 달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1이냐 2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게 1하고 2가 숫자는 아니죠. 1은 남자를 의미하고 1은 여자를 의미하죠. 이런 거를 질적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뭐 질적 변수는 이제 요거 외에도 뭐 예를 들어서 종교, 귀하가 가지고 있는 종교는 무엇입니까? 뭐 이제 그런 거랄지, 혹은 뭐 예를 들어서 그 머리색이랄지, 혹은 또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 설문조사할 때 대부분의 질문이 질적 변수죠. 어떤 답이 숫자로 나오는 것들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질적 변수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양적 변수인지 질적 변수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제 그걸 정리하고 그런 걸 분석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차이를 두는 거죠. 숫자하고 숫자 아닌 거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자료의 종류를 보면 모집단 자료가 있고요. 표본 자료가 있어요. 모집단을 우리 통계학에서 population이라고 그래요. population은 우리 인구 이렇게 해석하는데 우리 통계 전문 용어로는 모집단이에요. 모집단. 그리고 표본 자료는 샘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건 뭐냐면 우리가 조사하려고 하는 대상 전체 우리가 알고자 하는 우리가 연구 대상 전체 이게 이제 모집단이고요. 실제로는 그걸 다 조사 안 하죠. 그 중에 일부만 조사하거든요. 그걸 이제 표본 자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형적으로 요즘에 이제 조금 있으면 내년에 이제 대선 하죠. 그런데 그때 이제 어떤 A 후보의 지지율을 알기 위해서 요즘 여론조사 기관들이 조사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조사를 보통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1,000명 정도 조사해요. 우리나라 유권자가 얼마예요? 4천만 명이 넘거든요. 그렇게 많은 유권자 중에 겨우 1,000명을 조사를 합니다. 1,000명이 샘플이죠. 자, 그래도 상당히 결과가 정확해요. 자, 이런 식으로 이때 모집단 자료는 우리나라에 있는 유권자 전체, 그래서 4천 아마 4,500만 명 가까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표본 자료는 그 중에서 일부 조사한 거, 실제로 조사한 일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1,000명 정도 되는 거죠. 우리나라 유권자 중에서. 그래서 이제 그게 표본 자료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자료가 모집단이냐, 표본이냐, 이제 그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거의 다 표본 자료입니다. 모집단 자료는 조사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5년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센서스 한다고 그러죠. 자, 그럴 때 우리 아마 지난해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2020년, 그다음에 2025년 이렇게 아마 5년마다 한 번씩 할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이제 TV 같은 데서도 막 굉장히 광고 많이 하죠. 꼭 하라고. 왜냐하면 이렇게 센서스를 해야지만 이렇게 세세한 어느 집에 누가 살고 뭐 이제 그 집에 가족이 누구고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조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지 않고 표본만 하면 항상 일부밖에 조사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센서스 자료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돈이나 시간이 무척 많이 들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수집하는 자료는 거의 99.9%가 표본 자료죠. 자, 이 자료들의 이제 우리가 이 자료들의 어떤 특성을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특성들을 우리가 모집단 자료 같으면 모수라고 그러고요. 전형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옛날에 들었을 텐데 평균, 표준 편차, 비율 이런 것들이 우리가 특성이라고 해요. 그 집단의 그 자료의 특성, 평균, 표준 편차, 비율 같은 거 이제 그런 거를 모수라고 그래요. 네, 모집단의 그런 평균, 표준 편차, 그 다음에 비율 같은 거, 그 다음에 통계량은 표본에서 계산되는 표본의 평균, 표준 편차, 표본의 비율 이런 것들, 그러니까 표본에서 계산되는 그런 수치 이런 거를 통계량이라고 그러고 모집단에서 계산되는 수치 이런 거를 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끝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수값은 하나인데 왜냐하면 모집단은 하나거든요. 모집단 하나예요. 그래서 거기서 평균 계산하면 하나밖에 없죠. 표준편차 계산하면 하나밖에 없죠. 어떤 예를 들어서 남자의 비율 계산하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통계량은 표본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우리나라 전체 유권자가 4,500만 명이라면 정확하게 이제 잘 모르겠지만 4,500만 명이라면 그 중에서 1,000명을 뽑는 방법이 얼마나 많겠어요. 방법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컨비네이션 만약 사용한다면 4,500만 컨비네이션 1,000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숫자죠. 그죠? 굉장히 큰 숫자죠. 자, 그만큼 많은 방법이 있어요. 많은 표본이 1,000명짜리의 표본이 그렇게 많이 존재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본은 그야말로 사람마다 다르게 뽑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표본에서 평균, 표준편차, 비율을 계산하면 그것도 역시 다 다르겠죠. 그래서 통계량 값은 표본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표본에 따라서 다르죠. 표본을 다르게 뽑으면 또 통계량 값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모수는 항상 고정이 돼 있는데 통계량은 표본에 따라서 어떻게 표본을 뽑느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굉장히 다양하죠. 다양하죠. 그죠? 그지만 이제 우리는 표본을 한 번밖에 안 뽑거든요. 그죠? 만약 우리 이제 우리 학생이 70명이 있으면 70명 보고 각자 여러분들 과에서 5명씩 표본을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5명이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 친구가 뽑는 5명이 다 다를 거예요. 그죠?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 표본이 얼마나 다양한지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통계학의 서로 조금만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부터는 3개씩 동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